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연속 변수를 통계적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데이터가 주어지면 한번 관찰해 보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습니다.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예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통계적인 방법이 있는데,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등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콕트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그 타임 베리어블이 1번으로 타임이 보통 그 변수 이름이 타임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않습니다. 어쨌든 1번 1행을 시간 베리어블로 하고 두 번째 아웃컴 보통 이벤트로 저는 많이 설정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8번 1, 2, 3, 4, 5, 6, 7, 8 VS가 아웃컴 베리어블로 이제 설정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아웃컴 베리어블은 콕스 리그레션이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0과 1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0과 1로. 1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로 돼야 됩니다. 0과 1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X, 보통 에이지라든지 또 무슨 뭐 간염 수치라든지 수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연속 베리어블이고 이거를 이제 어떤 구간 이제 두 개로 또는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변수 A, B, 3, 4, HP를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 통계적 의미가 있게 되는가. 그다음에 몇 개로 나누는가. 컷오프 밸류가 하나가 되면 결국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죠. 컷오프 밸류가 두 개가 되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대충 비슷한 겁니다. 이건 꼭 설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즐트를 딱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66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n수는 5와 27로 나뉘게 됩니다. 5개와 27, 총 32개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총 32개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32개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그랬더니 5와 27이니까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0.16 대 0.84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간을 나누게 되면 5인 구간 안에는 5개의 이벤트가 생기고 27 안에는 9개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개의 구간에 5번이 생기게 되면 이벤트는 100% 1이죠. 그리고 27개 그 샘플 중에서 9개 생기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33%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값이 0.04 구간에 따라서 0.04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요거를 라운드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숫자를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3개가 되는 거죠. 꼭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2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91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91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6개와 26개의 이렇게 6명과 26명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비율이 6대 26은 0.19 대 0.81이 되는 거고 6개의 구간 중에 5명이 포함되고 26개 구간 중에 9명이 포함돼서 그 비율은 6분의 5가 0.83이 되고요. 26분의 9가 0.3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이제 66을 나눌 수도 있고 91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93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진 구간들은 P값이 이렇게 보인다. P값이 보면 91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0.01 되니까 이게 통계적 의의가 잘 크죠. 통계적 의의가 큰 구간일수록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눠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나눈다는 것은 이게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임상적인 의의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지스틱 미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타임에 해당되는 이 변수
타임에 해당되는 변수를 무시한 겁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1년분 마찬가지예요. 93을 기준으로 나눠보니까 7과 20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각각의 숫자는 0.2 대 0.78개의 개수고 7명 중에 7개의 구간 중에 6명이 발생했고 여기는 25명 중에 8명이 발생했으니까 이 두 구간의 이제 차이는 큰 거죠. 하나는 86%가 발생하고 하나는 0.32%가 발생하니까 상당히 두 구간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P값은 0.03이 됩니다. 95를 기준으로 나눠도 이렇게 되네요. 97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90 언저리, 여긴 더 나왔네. 해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두 분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뭐 그런 뜻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타임 변수도 없고 아웃컴 변수가 연속 변수여야 됩니다. 아까 0과 1이었잖아요. 근데 0과 1이 아닌 다른 3번 변수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x도 아웃컴이 3이죠. 이렇게 해서 둘 다 연속 변수이게 해서 결과를 나눠봅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간에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구간 나누더라도 뭔가 차이가 있게 보이네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랭크도 마찬가지로 로그랭크 같은 경우도 타임이 있죠. 이벤트가 있죠. 여기 아까 8이었던가요? 보면 3번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리고 로그랭크 테스트도 생존 분석이기 때문에 결과 분수가 0과 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역시 나눕니다. 콕스 리그레션과 로그랭크 이것이 사실 일치할 가능성이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비슷하게 되겠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ROC는 두 개를 쓰겠죠. X 같은 경우 연속 변수여야 되고 아웃컴 변수는 역시 0과 1 이분 변수여야 되죠. 해당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150을 기준으로 딱 나눠보게 되면 H가 0.3으로 상당히 꽤 크죠. 최대값이 1인데 그게 나눠지게 된다. 그럴 때는 민감도가 1, 특이도가 0.8333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통계적 의미가 있는 구간 나누는 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잘 모를 때, 애매할 때, 임상적인 의의를 무시하고 그냥 숫자로만 볼 때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정도의 가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